3분 동안 인테리어와 관련된 이슈를 짧게 짚어드리는 3분 인테리어 3인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테리어 시공 구조상 어떻게 하자 분쟁이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더 나아가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납득이 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에는 4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 못 보셨다면 그 영상을 간단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테리어 업체는 직접 도배를 하거나 전기 공사를 하거나 이런 식의 공사를 자신의 직원을 써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 업체는 현장 관리 인력들을 뽑거나 사무직을 뽑습니다. 도배하는 사람이나 장판 까는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공하느냐? 여기 보이시는 시공업체들 혹은 시공자들에게 외주를 줘서 공사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수많은 도배하는 업체들 혹은 도배공들을 찾아서 견적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고 작업 방법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협의하거나 외주를 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치는 사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하자는 이 시공업체와 시공자들에게서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테리어 공사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기계나 로봇이 하는 게 아니고 집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 습도, 환경이 다 다르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자를 대하는 담당자들이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인테리어 업체가 현장에 계속 상주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공업체가 철수하기 전에 시공 품질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수를 요청하든지 재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테리어 업체의 업무입니다. 근데 하자가 발생하는 첫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는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서도 시공업체나 시공자들에게 보수를 하거나 재시공을 해달라고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업체보다 월등히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게 하자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하자라고는 인식했지만 보수를 해달라고 설득을 못하거나 인테리어 업체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인데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업체 컨트롤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듯이 인테리어 업체도 시공업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형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인테리어 업체의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는 시공업체를 너무 믿어서인지 아니면 귀찮아서인지 이런 이유로 현장을 자주 방문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방문해서 이미 시공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수하려면 몇 개의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창호 시공을 했는데 창호 테두리가 충실하게 채워져 있지 않아 결로나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도배까지 다 해버렸다면 일단 도배를 다시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충실하게 다시 채워줘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도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처음부터 제대로 시공하는 것보다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뭉개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객에게는 누수가 발생하는 건 내 탓이 아니다. 결론은 원래부터 있었다. 외풍은 연식이 오래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원래 그렇다고 얘기하거나 막무가내식으로 우기기를 시전합니다. 이런 문제가 없으려면 소비자의 공간을 자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있는 업체여야 하고요.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추려면 인테리어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전문가 의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여야 합니다. 이렇듯 방금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두 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경력,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서비스 전문가 의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걸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 주기 전까지는 내가 전문가고 그리고 경력도 있어 보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아 보이고 고객의 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전문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약금만 주면 사람이 확 변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니 가장 시급한 건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공사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모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점은 좋았고 이런 점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맛집 후기를 남기듯이 자신의 후기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후기가 많이 모여있지 않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테리어 업체 혹은 인테리어 대표의 말만 믿고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 계약서, 공정표, 상세 견적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작성해주고 전문가스럽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즉 서류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서류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이전에 시공했던 현장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 현장의 소비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테리어 업체가 소개해준 현장은 잘 끝난 현장이겠지만 이런 현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확인되지 않은 업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즘 집답, 순고 등 여러가지 플랫폼들이 있고 이런 플랫폼에서는 본인들이 검증을 다 끝냈다고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가 뭉쳐서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희 3인부는 소비자 여러분들의 견적서, 계약서, 그리고 공사 후기의 공유를 기다립니다. 공유된 견적서와 계약서는 소비자들을 위해 개인정보 삭제 후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시장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법, 바로 소비자들의 내용 공유뿐입니다.